자, 수득 영어 13강의 6번. 이건 특히나 지문의 주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지문의 주제. 지문의 주제를 굉장히 어렵게 써는 맨 뒤에 주제가 나오거든. 주제가 뭔지 잘 기억하셔야 돼. 내용 자체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프랑스, 영국 얘기 나오면, 프랑스, 영국 경쟁 나오면 요 지도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지도 속에 지문의 주제가 들어가 있다. 그 지도가. 이 지도 없이는 이해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몇 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은 extend는 뭐라고 이거? 연장하다, 확장하다, 늘리다. 위에 적은 expand는 뭐라고? 소비하다. 말이 안 되죠? 그 경쟁이 연장되었는데 from A to B. 럭비 경기와 정치와 그 다음에 from은 전체자다. 그죠? 명사 1, 명사 2, and 뒤에 이 앞에 from이 있는 거거든. 동명사가 반드시 돼야 돼요. trading이 돼야 돼요. 전체자 동명사로. 자, insult는 욕이죠. 모욕. 욕을 주고받는 것에서부터 중요한 건 from A to B, 요 to도 뭐뭐로까지라는 자기의 뜻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요걸 뒤에 to trade라고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동명사가 돼야 돼요. 요 to는 전치사다. to가 나왔을 때 항상 그 to가 투부정사 아니야? want 뒤에 to도 투부정사겠죠, 그죠? 아니면 전치사 아니야? contribute to에 뭐뭐에 기여하다 할 때 뭐뭐에라는 해석이 있죠? 그 to는 전치사예요. 그 to가 전치사냐 투부정사냐 잘 보시고 뒤에 동사원형 쓸지 동명사를 쓸지 결정하셔야 돼. 주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투부정사의 to는 그 전치사의 to는. 여러분 아는 거 뭐가 있냐면 뭐 close to 뜻이 뭐죠? close to 뭐뭐에 가까움. 그 to도 뭐뭐에라는 뜻이 있죠. 전치사예요. 뒤에 동사가 올 때 ing가 반드시 돼야 돼요. 몇 가지 외우셔야 돼. 그런 의미로 trading이 반드시 돼야 된다. 또 하나, 자, mortality라는 단어로 보자. 이 단어도 우리가 다른 지문에서 공부했던 어휘를 다시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mortal이라는 단어를 외우고 mortal. 형용사, 명사 뜻 다 있었죠. 이 반대말 immortal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자, 형용사로 mortal 뜻이 뭐다 이게? 여러분, mortal 뜻이 뭐죠? 언젠가는 죽는, 수명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mortality가 이게 사망자 수, 뭐 수명이 줄어드는 거,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로 뜻이 뭐가 있고 이게 언젠간 죽는 존재, 바로 인간이라는 뜻이, 인간이라는 뜻이. 반면에 immortal이라는 단어는 부정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바로 불멸의, 죽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로 어떤 뜻도 되고 신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인간, 이게 신이라고 쓰이는 지문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 두자. 그럼 봐봐. immortality 뭘까 그러면? immortality. ITY는 뭐뭐 성이란 명사가 된다고 그랬죠. 뭐니 이거? 불멸성이 돼요. 불멸성. 혹은 신성 이것도 되고 같이 알아두시고 여기선 사망자 수로 쓰였습니다. 다시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이 확대되었는데 럭비 경기 뭐 욕을 주고받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사망자 수의 통계 수치를 서로 주고받는 것까지. 문 열어놔. 문 열어놔. 경쟁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공부 좀 하다가 이따가 9시에 진도 나가자. 공부하고 있어. 자, 그래서 얘들이 막 서로 간에 누가 잘하니 못하니 하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야, 누가 더 적게 죽었는지 따져볼까? 사망자 수로 요거로 또 경쟁을 한 거라고. 자, 보세요. 지문의 주제가 뭔지 잠깐 생각을 해봐봐. 프랑스의 기록들이 시작한 이래로, 정확히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로, 그 다음 어법, 그 프랑스의 기록들은 report라는 현재가 되면 안 되는 이유. 다시 말해서 반드시 have pp라는 현재 완료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현재 완료는 어떤 개념이라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쭉 이어지는 선의 개념이에요. 반드시 선의 개념으로 써줘야 되는 이유는 앞문장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라는 선의 개념이 존재할 때 똑같이 선의 개념이 현재 완료로 반드시 써야 된다. 보고 한다라는 건 점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요 since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현재 완료는 항상 선의 개념이랑 같이 어울리는 개념이다. 그래서 have pp가 꼭 돼야 되고 또 하나 considerably는 요거는 뜻이 뭐예요? 상당히란 뜻이에요. 상당히. considerately는 얘는 배려심 있게, 사려 깊게라는 전혀 다른 뜻이고 말이 안 되고. 자, 그 기록들은 보고에 왔는데 상당히 더 적은 death에 s 붙이면 사망자 수예요. 상당히 더 적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심장병으로부터. 그리고 더 긴 수명도 기록했습니다. 누구보다? 영국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대의는
프랑스의 기록을 받으면 되죠. 그죠? 결론은 뭐다? 뭐 다이다이 떴더니 누가 이겼다? 프랑스가 더 사망자가 적더래. 프랑스가 이겼다. 봐봐. 그 뒤에 영국이 이에 대해 뭐라고 할까 그러면? 수긍을 할까? 라이벌이잖아. 수긍을 할까? 뭔가 반박을 할까? 반박을 해요. 그 반박한 내용을 잘 봐봐. 자, 여기서 이제 C로 갑시다. 프랑스가 이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UK는 영국이에요. 많은 영국이 원래 동료인데 그냥 친구, 그냥 사람들을 친구로 쓴 거예요. 자, 프랑스는 되게 이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만 많은 영국 친구들은, 영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에게. 저가 아마도 이게 프랑스 사람일 거라고 아마도 추측컨대 저에게 말하는데 대이하라고 말해요. 이게 뭐라고 이제 다른 식으로 변명을 한다고. 뭐냐? 상당수의 그 차이점. 봐봐. 자, 여기서 말하는 그 the difference는 어떠한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프랑스와 영국의 사망자 수의 차이. 누가 더 사망자가 적다? 프랑스가 더 사망자가 적은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상당수의 영국인 친구가 저에게 말하는데 상당수의 프랑스가 사망자가 더 적어서 발생하는 그 차이는 뭐 때문이라고 이제 일종의 변명이나 해명을 하는 거야.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냐면 reluctance 때문이래. reluctance 뭐라고 이거? 뭐죠? 주저함, 망설임이라는 단어고 동의어 알아야겠죠. 뭐예요? hesitation이 동의어죠. 주저함, 망설임. 또 뭐가 있어요? unwillingness도 주저함, 망설임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휘 흐름으로 가볼까? 여기 뭐가 되면 안 돼요? willingness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뭐가 기록하는 걸 망설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되거든. 누가? 바로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영국이 뭐라고 주장하냐? 야, 우리가 사망자 수가 왜 더 많은지 알아? 우리 앵글로 섹슨족이 여기 영국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영국 사람 앵글로 섹슨족은 사람이 죽을 때마다 되게 충실하게 기록을 했거든. 근데 니네는 그걸 충실하게 기록하는 걸 주저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야. 너네가 기록을 잘 안 해서 그래. 라고 이제 나름대로 항변을 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된 이 상황? 영국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펼친 거라고. 자, 다시 상당수의 그 차이는 뭐 때문이라고? 바로 사망자 숫자를 적절하게 기록하는 걸 망설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국 애가 저한테 뭘 가지고 우리 영국 사람과 똑같은 리걸, 엄격함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록하는 걸 망설였기 때문에 너네가 사망자가 적어 보이는 거야 라고 변명을 했다고. 이해된 여기까지? 영국이 나름대로 해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B로 갑시다. 자,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 의견이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반박을 해. 자, 뭐라고 하면서 분사 구문으로 가죠? 주장하면서 대리하라고. 자, 뭐라고? misclassification, 요 분류 오류는 지금 밑에서 영국인이 주장한 프랑스가 게을러서 표시를 안 한 거야 라는 걸 분류 오류를 한 단어로 받은 거예요. 오케이? 자, 영국 그 친구가 주장하는 그 분류 오류가 오직 at 중요해요. at least가 틀린 거 아셔야 돼. at most는 많이 쳐줘봐야 이런 얘기예요. at least는 반대로 적어도 그거 이상의 얘기고. 다시 자, 그 분류 오류가 있다 치자. 오케이, 네 말대로 영국 네 말대로 그 분류 오류는 많이 쳐줘봐야 그냥 겨우 그 차이점, 사망자 수 차이점의 20%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정보가 없지만 아마도 유추하건데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 지금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프랑스가 영국보다 사망자가 적었죠. 우리는 가정을 하자. 여긴 정보가 없어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60%가 차이가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60%가. 그러니까 60% 차이가 나. 그래, 오케이. 그러면 영국 네 말대로 프랑스가 기록을 잘 안 했다 치자. 그지? 근데 그래도 그거 많이 쳐줘봐야 얼마 차지한다고? 20%밖에 설명이 안 돼. 그 나머지 얼마? 40%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야, 오케이, 네 말 맞다 쳐. 근데 그거 많이 쳐줘봐야 20%거든. 나머지 40%는 왜 발생한 건데? 라고 또 반론을 펼치는 거라고. 프랑스 측에서.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40%가 왜 사망자가 또 발생하느냐 차이가 이게 지문의 주제예요. 왜 발생하냐? 그게 저 끝에 나와. 그 지문의 주제가 되게 헷갈리고 지문의 주제 마지막에 나와요. 잘 봐. 자, 오케이. 그 분류 오류가 있다고 치자. 근데 이따 쳐봤자 그래서 기껏해야가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가 아니라. 그거 정말 많이 쳐줘봐야 기껏해야. 이거 60%라고 추정하는 그 차이점에 20%만 설명할 뿐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불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 다른 사람들은 지속적인 지적을 하는데
이게 진짜 이유라고 이제 지적한다고 이 사람은. 자,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지속적인 꾸준한 북부와 남부의 유럽 전역에 걸쳐 일어나는 북부와 남부의 차이점이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면 이렇게 돼요. 아, 그렇구나. 프랑스와 영국의 사망자 숫자, 프랑스가 사망자가 더 적다 그랬죠. 이게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뭘 지적한다? 바로 북부와 남부가 생활 방식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라고. 자, 봐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도가. 자, 영국이 위에 있죠? 프랑스가 아래에 있죠? 그죠? 영국이 더 북쪽에 있죠? 프랑스가 남쪽에 있지. 이 뒤에 이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바로 북부 사람보다 남부 사람들이 더 healthy life를 갖더라 이런 얘기예요. 연구 결과를 봤더니 그러니 당연히 그 40% 우리가 아까 한적했던 40%의 차이는 단순히 분류 오류가 아니라 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바로 북부와 남부 간의 서로 간의 생활 방식이 달라서 발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문의 주제는 뭐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망자 수가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 땡땡 뭐 때문에? 바로 남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 방식 때문에 그렇다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이 마지막에 펼쳐집니다. 지문의 주제 잘 잡으셔야 돼. 예를 들어 지문의 주제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지? Long lasting rivalry between England, UK and France. 이건 주제가 될 수가 없다고. 두 개의 라이벌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가 왜 사망자 수가 차이가 나느냐. 바로 남부 사람들이 북부에 비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지문의 제목이 이제 주제가 된다고. 주제 제목으로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문은 영국, 프랑스 라이벌 나와 요 지도만 기록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프랑스가 더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삶을 영위하는 거구나. 이게 지문의 주제예요. 자, 이제 이 뒤에 봅시다. 자, 심지어 프랑스 그 자체 안에서조차도 프랑스, 우리도 남과 북이 있듯이 프랑스 안에서 북과 남이 있죠? 프랑스 그 자체 안에서도 있는데 넓은 북부와 남부의 차이점이 프랑스 안에서도 존재해.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어마어마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지. 40% 정도가. 그리고 얘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요. 이 북부와 남부의 차이는 대디아를 나타내는데 대다수의, 자 보세요. most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most는 단수 복수를 결정하지 못한다. most는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브 뒤의 명사 얘가 주어네. 차이, 단수네. 동사는 뭐로 가야 돼? 반드시 is로 가야 돼요. most를 뭐 복수로 보고서 a가 되면 어법이 틀린 거예요. most는 주어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오브 뒤의 명사가 주어다. 기억하시고. 자, 이건 나타내는데 대다수의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가 due to 전치사죠. 뭐 때문이란 거 바로 southerner가 들어가야지. 남부 사람들의 더 건강한 습관 때문이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된다. 보세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문의 내용은 알겠죠, 그죠? 남부 사람들이 더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여기 예를 들어서 southerner가 아니라 자, 요 단어로 바꿔볼까? northerner라는 단어도 있겠죠, 그죠? 북부 사람들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남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이라고. 그지? 내용 자체가 왜? 프랑스가 사망자, 남쪽에 있는 프랑스가 사망자가 적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또 요건 그대로 냅두고 요걸 어때요? 예를 들어서 healthier 반대말 비교급으로 worse 써볼까? 안 되는 거지, 그죠? 남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자 숫자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남부 사람들이 생활을 더 이쁘게 잘하더라 라는 내용이. 지문의 주제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7번 갈게요. 감자 이야기. 이 이야기는 주제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특정 감자 어떻게 보존하냐, 보존 방법에 대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내용이 막 나오거든. 근데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일치, 불일치의 개념으로 잘 보자. 단어도 함께. harvest가 뭐죠? harvest, 수확하다, 걷어들이다. 그래서 뒤에 주어가 감자들이기 때문에 수확되는 pp가 맞죠. 일단 수확되게 되면 자, 수확하다, 걷어들이다 동의어 대보세요. 뭐가 있지? 수확하다, 걷어들이다? 그렇지. reap. 수확하다, 걷어들이다. 립은 뭐예요? 립. 요거는 도약하다, 훌쩍 뛰어넘다. 전혀 다른 단어이지. 자, 일단 수확되게 되면 감자들은 심지어 가장 이상적인 아주 좋은 조건 속에서도 여기 이 지문에서 주의해야 될 건 keep이라는 동사예요. keep은 원래 우리가 뭐로 많이 봐요? keep 뒤에 목적어 와서 뭐뭐서 유지하다. 누구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는 뜻이죠. 근데 keep이 이게 목적어 없을 때도 써요. 그때 뜻이 뭐냐? 주어가 신선함이 유지되다는 뜻을 써요.
두 번 쓰입니다. 그런 식으로. keep이 뭐가 있다고 목적어 없을 때 신선함이 유지되다란 그 목적어 없이 그냥 쓸 수 있다. 일형식 동사로 기억하시고. 자, 심지어 아주 좋은 조건 속에서도 감자들은 수확되고 나면 겨우 몇 달 동안만 신선함이 유지가 됩니다. 그 감자들이 스프라웃 싹이 나기 전까지 말이죠. 싹이 나면 채소는 못 먹거든. 그래서 몇 개월이면 상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감자들은 vulnerable to 우리 외웠던 단어죠. 뜻이 뭐다? 뭐뭐에 취약한이라는 뜻이라고. 요 to도 뭐다? 전치사임을 알 수가 있죠. 동사가 온다면 동명사가 돼야 되는 놈이고. vulnerable 동의어 3개 정도 돼볼까요? 뭐가 있어요? 뭐뭐에 취약한? subject to를 써도 되죠. 뭐뭐에 취약한. 그리고 요게 pp도 돼요. subjected to도 되고. 또 뭐가 있죠? 뭐뭐에 취약한. 좀 어려운 단어? susceptible to도 꼭 기억해두자. 요것도 다른 지문에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뭐뭐에 취약한, 영향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감자들은 곰팡이와 디케이, 부패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감자가 금방 썩어버려서 이게 뭐 오래 먹을 수 없다는데 그 뒤에 역접이 일어나면서 옛날에 보관 방법을 개발한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나 들어가고. 자, 요부터 해석이 이제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개발했는데 어떤 방법을? 그 방법이란 자, 맞아 이거 preserve는 보존하다죠. ing가 되는 건 전치사 때문에 된 것이고 아까랑 똑같은 거야. preservation이란 명사는 왜 안 돼요? 뒤를 봐야 되지. 뭐가 존재한다?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 품사는 뭐가 돼야 된다? 동사, 동사로 분류하는 동명사가 와야 된다. 명사는 올 수가 없다. 목적어 존재 때문에. 자, 방법을 개발했는데 감자들을 보존하는 방법을요. so that은 in order that과 똑같아서 주어가 동사 하도록 목적이고 바로 감자들이 저장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femin이 뭐였죠 여러분? 기아, 배고픔. 동의어 2개 내보세요. 쉬운 거는 일단 hunger 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 더 뭐가 있죠? 기아, 배고픔. S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죠? starv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 자, 그래서 앞에 안전장치라는 건 기아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against라는 전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뭐 about 이러면 안 됩니다. 앞뒤가 서로 반대된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against를 꼭 넣어줘야 돼. 자, 기아, 배고픔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 그 춥고 건조한 이 지역의 기후는요. 이 지역은 저기 높은 안데스 고원지대인데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저장의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했느냐? 자, 일단 수확을 한 뒤에 감자들은 덮여졌어요. 그 다음 prevent A from ing. prevent의 동의는 아까 막다, 금지하다 많이 정리했고요. 자, 목적은 막기 위해서인데 이슬이 settling on, 내려앉는 거. 감자들이 내려앉는 걸 막기 위해서 덮여졌고 그리고 감자들은 left out, 밖으로 내어졌는데 밤새도록 추울 듯한 온도, 아주 추운 추위 속에 밖으로 내어졌습니다. 꽁꽁 얼겠지? 자, 그 다음날 감자들은 노출되게 되었는데 태양에 이제 말려서 노출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족, 그 농장에 있는 가족 전체가 이렇게 돼요. 뭐 남성, 여성, 아이들 다 똑같이 추워도 온도, 원형은 tree도 온이고 얘도 우리 EBS 지문 교재 2개 통틀어서 여기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tree도 뭐 밟다는 뜻이고 여기서 외우겠죠, 그죠? 밟았습니다, 모두가. 꽁꽁 얼어진 감자를 밟았어요. express도 여기서만 이틀을 쓰이죠. 뭘 뜻이 뭐예요? 표현하다인데 뒤에 뭔가 액체가 나오면 집 같은 걸 짜내다라는 뜻이에요. 짜내다. 바로 감자의 액을 짜내기 위해서 다 같이 밟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 같이 밟는 과정 명사, 콤마, 명사 이꼴 동격이에요. 그것은 바로 어떤 과정인데 과정이라는 건 반복되는 거죠. 반복됩니다. 몇 번 정도 다음날 동안에 몇 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C로 가서 자, resulting 뭐더라고요? 동의어는 result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결과로 인해 생기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결과로 인해 생기는 꽁꽁언 말린 감자가 이것은 불리는 거죠. 추노라 부르자. 추노라 불리는 말린 감자가 저장되었습니다. 봉인된 그리고 영구적으로 얼어버린 저 지하 저장소에 창고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이 지하 저장 창고에서는 자 보세요. 요 where이냐 위치냐 잘 보셔야 돼. 아까 이 지문에서만 특이하게 keep이 뜻이 뭐라고 이게 목적어 없이 주어가 신선함이 유지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 뒤에 목적어가 애초가 필요가 없는 문장이라고
따라서 뒷문장은 이 추노라는 감자가 상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신선함이 유지되곤 했다라고 빠진 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문장이거든. keep 뒤에 목적은 필요가 없는 거라고. 따라서 여기는 관계 부사 where로 가셔야 돼요. 미치고 하면 안 됩니다. 뒷문장은 주어가 신선함이 유지되다 라고 해서 목적어가 애초에 필요 없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 keep의 뜻이 두 건 통틀어서 여기서만 이렇게 쓰인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다. 자, 추노랑 감자는 이것도 보세요. ground는 지금 비동사 뒤에 왔기 때문에 pp고 ground의 원형은 뭐다? grind죠. grind가 뜻이 뭐라고? 이게 갈다라는 뜻이고 감자가 갈렸다기 때문에 grind의 pp ground 쓰시고 grounded의 원형은 뭐예요? grounded의 원형은 ground지. ground가 다른 또 동사 뜻이 있죠. 뭐예요 이건? 바로 근거를 대다. 뭐 자리를 마련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감자가 밀가루로 갈렸다가 맞기 때문에 ground pp로 가셔야 돼요. 밀가루로 갈렸고요. 빵으로 이제 구워지기도 했고 수분이 다시 공급되거나 아니면 걸쭉하게 하는 스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국 같은 스튜 같은 걸로도 만들어졌고요. 자, 예를 들자면 만들어진 이런 게 됐고 그리고 and is로 가시고 is는 앞에 있는 요거 만드는 거.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스프는 단수기 때문에 was로 가요. 스프는 또 만들어졌는데 구할 수 있는 건 뭐든지 고기나 채소를 가지고 이 스프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자에 대한 저장 방법이 나왔다. 주제 자체는 쉽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셔라. keep이라는 동사가 일형식으로 쓰였다. 주의하셔라. 그다음 8번. 자, 8번은 요것도 흙다진 벽이라고 단어 주어질 거고요. 흙다진 벽이고 요것도 요 그림 하나만 기억하시면 주제가 된다고요. 흙다진 벽. 흙다진 벽. 요게 이제 처음에 요 얘기를 샌드아트 토이를 이야기하죠. 샌드아트 토이. 요건 많이 본 적 있죠, 그죠?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층층이 하고 색깔별로 층층이 하고 이제 딱 눌러갖고 이제 모양 만드는 거잖아. 요거를 좀 규모를 확장시킨 게 바로 건축 공법 중에서 흙다진 벽이다. 요거 특징 보세요. 다른 이런 일반 벽과 달리 딱 봐도 어때 지금? 흙이나 뭐 돌 같은 뭐가 들어갔죠, 그죠? 자연 친화적인, 자연을 뭔가 모방한 건축 공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흙다진 벽이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네요.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걸 추구하는 건축 공법 뭐 이렇게 됩니다. 흙다진 벽이란 그런 거다. 그리고 층층이 해서 압축시켜서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게 모든 벽을 두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벽에 지금 다른 벽은 다 일반적인 벽이죠. 가운데 딱 있지, 그지? 포인트로 어느 특정 부분만 딱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세운다. 그게 바로 흙다진 벽이다. 이 질문의 주제예요. 흙다진 벽의 이제 뭐 기능, 정의 뭐 이런 것들 쓰임. 자, 보자. 당신은 놀아본 적 있나요? 샌드아트 토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 이 토이에서 당신은 쏟아부어 색깔 들어간 모래를 비어있는 플라스틱 통이나 병에다가 한 겹씩 한 번에 예쁜 디자인이나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갖고 놀아본 적이 있지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자, 그 다음 C로 가자. 자, 내추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거. 바로 자연 건축업자들. 흙다진 벽이 있고 이제 자연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가요. 흙이나 뭐 그대로 집어넣어 그대로 붙입니다. 눌러서. 그래서 자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sustainabl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환경적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연 건축업자들은 비슷한 이 샌드아트 토이와 비슷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비슷한 기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로 사용하지요. 뭐 할 때? 그 자연 건축업자들이 바로 여기 흙다진 벽으로 단어가 있어요. 흙다진 벽을 만들 때 큰 규모로 이 기법을 사용하지요. 이제 뒤에 방법이 나와요. 이러한 유형의 하나의 벽은 종종 사용되는데 바로 포인트 있게 강조하는 부분으로서 어디에서 자연적으로 지어진 집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연적으로. 자연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자연적으로 지어진 집에서 이걸 씁니다. 자, 그 다음 흙다진 벽들은 종종 만들어지는데 자, 보자.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be made of와 be made from 두 가지가 있다. 이 자리에 from 좀 틀려요. 그걸 아셔야 돼. 이 중딩 때 이게 시험 몇 번 나왔는데 desk is 얘는 made of로 써요. wood.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 of로 써요. 반면에 bread
is made 얘는 from을 써요. from 아까 나왔던 밀가루 flour. of와 from의 차이는 뭘까? 두 개 뜻은 똑같아요.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중딩 때 여러분이 뭐라고 배웠냐면 of는 물리적 변화, from은 화학적 변화인데 그 말이 어렵죠? 이런 얘기야. 잡아. 책상을 봐봐. 완성품을 봤어. 원래 재료가 뭔지 유추가 돼야 안 돼요? 되지, 그지? 그 성질 그대로 가죠. 이때 of로 써요. 완성품을 보고 재료가 유추가 가능할 때. 반면에 자, 우리는 이제 뭐 상식이 있어서 알지만 빵에 대해 밀가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빵이란 걸 갖다 치자. 이게 빵이란 완성품 보고서 밀가루에서 왔다는 거 유추하기 쉬워 어려워? 졸라 어렵죠, 모르는 사람. 그죠? 그때 from을 써요. 그래서 완성된 걸 보고서 재료가 유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보고서 달라집니다. 왜냐면 of나 from의 전치사의 의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출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갈리는 거예요. 흙다진 벽이란 건 당연히 재료가 보이잖아, 그지? 봐서 알잖아. of로 가야 되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억하자. 이것도 자, 흙다진 벽들은 종종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 층으로 빨간, 오렌지, 옐로우, 브라운, 그 다음에 크림 색깔. 이 earth는 지구가 아니겠죠.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자연적인 공법이 들어간다. 자, 이와 같은 벽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트리, 다시 말해서 거품이 똑같아요. 먼저 트리 지어줘요. 트리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damp, 축축한이고요. 축축한 혼합물이 모래, gravel, 자갈이고요. 찰흙 등의 축축한 혼합물이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그 틀 안으로 쏟아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A로 갑시다. 자, 그걸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층들이 색깔이 칠해질지도 모릅니다. 바로 또 자연이 들어가요. 무조건 이건 친환경적이거든. 자연의 천연색소로 색깔이 칠해질지도 몰라요. 그 흙이 일단 형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흙은 is packed가 돼야 되지. 흙이 주어기 때문에 딱 눌러서 다져집니다. compress, 압축시키기 위해서 그 흙을 말이죠.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그 압축시킨 흙을 서로 간에 달라붙도록 만들기 위해서 딱딱한 하나의 벽으로서 이게 바로 흙다짐 공법이고, 예를 들어 보세요. 이러면 제목이 될 수 없어. 흙다짐 공법, 흙다짐 공법 하고 땡땡 artificial technique in architecture 되니 안 되니 이거? 안 돼요. 지금 강조하는 건 전부 다 뭐야? 흙다짐 공법은 뭐다? 자연의 것이고 천연의 것이고 친환경적인 것이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이런 게 들어가야지. sustainable 이란 단어 정도가 들어가야 되죠. 그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뭐 예를 들어 green 이란 단어가 들어. green 이란 단어. 흙다짐 벽은 자연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4강으로 갑시다. 14강의 1번서부터 볼게요. 14강의 1, 2 어제 우리가 3번 4번까지 한 것 같아.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4번까지 같이 해봅시다. 자, 힘들어도 자 1번 갑시다. 여러분들이 좀 그 내신 대비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웬만하면 지금 복습하는 지문들을 먼저 문제 풀거나 워크북을 하시거나 하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아요. 어려운 지문들을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진도 맞춰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좀 좋긴 하다. 자, 1번 볼게요. 놀이는 종종 디스카운트, 평가절하다, 중요성이 낮다고 인식한 내리는 게. 자, 평가절하다가 과소평가하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동요를 몇 개 적을 수 있네. 자, 평가절하다, 과소평가하다, 동요 뭐가 있죠? 더 쉬운 거? estimate이 평가하다인데 앞에 접두사 뭐가 붙으면 돼요? under가 붙으면 과소평가하다는 단어가 나오고, 동요 과소평가된다, 놀이가.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동요가 value가 뭐야 이게? 뭐뭇을 소중히 여기다는 뜻이고, 앞에 뭘 붙이면 돼? 가치를 떨어뜨리는, devalue가 되면 같은 뜻이에요. 평가절하다, 과소평가다는 뜻이 돼요. 원래 가치보다 낮게보다. 자, 놀이는 종종 평가절하는데 무언가로서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로 말해. 그지? 놀이라는 건 애들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치부해버린다고. 왜 그렇게 해버리냐면 놀이가 deal with 뭐라고요? 다루다, 처리하다, 잘 대처하다. 동의어 말해볼까? 뭐가죠? 동의어? cope with 있고,
또 여러분들이 까먹기 쉬운 게 address란 게 이게 뭐가 있다고?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자, 왜냐하면 놀이가 바로 중요한 생존의 과정을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 놀이가 useless 뭐지건 쓸모가 없기 때문에 평가절하가 되게 됩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이제 어른들의 인식이죠. useless 자리에, 자 보세요. 여기 쓸모없는이 들어가야 맞지? 그러면 그지? 여기에 자 보자. invaluable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invaluable 돼야 안 돼요? 이 자리 흐름상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가치가 없는 이런 단어 들어가야 되죠? 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지? 주의하라 그랬지. valuable이 이게 귀중한이라는 뜻인데 이 붙어서 오히려 강조가 된다.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중한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귀중한. 됩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뭐야? 안 되지, 그치? 매우 귀중한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죠? 가치 없는이 들어가 흐름상 맞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매우 귀중한이라는 뜻이라서. 자, 동식으로 보자. priceless 뭐라고 이거? 이거 될까 안 될까? priceless. 이것도 주의하라 그러죠. 얘도 뭐다?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중한이라는 뜻이라고. 둘 다 이 자리에 쓰일 수가 없다. 가치 없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되냐? 두 가지 가치 없는, 여러분 아는 거 뭐가 있어요? valueless가 있죠. 가치 없는. 이건 진짜 가치 없는이라는 뜻이고.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가치, 영어로 뭐가 있지? worthless. 쓸 수 있죠. 여기 가치. 바꿔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된다. 하지만 invaluable과 그 priceless는 안 된다. 매우 중요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렇게 놀이가 가치가 떨어지게 평가되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사실은 놀이는 되게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지문의 주제가 뭐예요, 이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놀이란 게 왜 지금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거든. 놀이가 중요해. 왜냐하면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고 싶어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지? 하지만 노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라잖아, 그지? 내가 노는 모습을 보면 내가 뭘 파악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에 대한 파악을 하게 해주거든. 그런 의미에서 놀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이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얘기가 뒤에 나오게 지문의 주제입니다. 자, 놀이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놀이가 오히려 얘는 지금 쓸모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래. 쓸모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 의무적으로 하거나 했을 때 돈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 useless가 들어간 거예요. 얘는 오히려. 자, 놀이가 오히려 나는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놀이라는 건 허락하기 때문인데 동사가 나왔죠? 뒤에 동사가 나올 때 투부정사를 쓴다. 전체 구조는 나데이 벗비를 봐요. 자, 보자. 왜냐하면 놀이는 왜 놀이가 가치가 없어 중요하냐면 놀이는 허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행동하도록 A 때문이 아니라 B를 위해서 이렇게 돼요. A는 뭐 어떤 필요성이나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자유롭게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놀이가 중요하다. 지문의 주제가 나온 거라고. 놀이가 중요한 이유는 뭐다? 내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나의 존재를 표현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노는 시간에 주로 게임을 한다? 나는 어떤 인간이다? 게임을 연락을 좋아하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노는 시간에 내가 주로 영어 단어를 외운다는 있을 수 없죠. 그죠? 어차피 그랬는데 나는 뭐다? 영어 암기하는 걸 좋아하는 놈이 내린 얘기예요. 그게 나의 존재다. 자, 3번 집어넣어서 해봅시다. 자, 그러나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의가 나와서. 그러나 이제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데 바로 놀이가 전문적인 직업이 될 땐 더 이상 놀이가 아니게 돼요. 다시 말해서 모든 external 뜻이 뭐죠? 외부적인 모든 외부적인 보상이 있고 이 직업이 인텔 수반하다고요. 이 직업 여러분이 아는 단어는 인버브 정도로 바꾸면 되고 더 쉬운 단어는 이 직업이 수반하는 외부적 보상, 즉 돈이겠죠? 돈과 책임감이 함께 있게 되면 놀이는 더 이상 직업이 아니게 됩니다. 평상시에 게임은 재밌지만 프로게이머가 되면 더 이상 놀이가 아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돈 벌기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예시를 뒤에서 들게 돼요. 예시를 이제 직업적인 부분이 되어버린 거. 리딩은 아까 얘기했죠. 인류에 잘 나가는 선도하는 잘 나가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연주하는 음악가들. 음악을 좋아했겠지만 이게 돈 버는 순간 놀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로. 자기에 대한 표현이 안 된다.
아니면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엘리트 팀과 맺고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은 더 이상 느끼지 못해요.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 바로 그들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느끼질 못하게 됩니다. 보세요. 아까 instead나 rather란 문장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라고? 앞에 뭐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야 그 뒤에 들어갈 수 있다. 유료 목표 같은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기술이 바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라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뒤에 나오는 대열이 누군지 잘 보셔야 돼. 이 대열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앞에 있는 자기를 고용한 다른 사람들을 만든 거야. 자기들을 고용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자신의 end가 목적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들, 다른 사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본인의 기술이 쓰이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놀이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뭐 대신에 바로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락하는 것 대신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심지어 놀이는 철장의 일부가 된다. 전부 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보세요.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밑줄 긋고 이게 시사하는 바를 쓰시오. 지문의 주제지. 그지? 이 뭘 받은 거야? 바로 놀이의 진정한 역할. 뭐다? 우리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대로 말하는 얘기 있잖아. 뭐니 이거? 무아지경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무런 외부적인 제약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행위. 즉, 놀 때 나오는 나의 자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걸로. 외부적인 어떤 제약 조건이 없이 놀이를 할 때 온전히 나타나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지문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내 자체의 존재를 표현하는 거 대신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하는 거 대신에 그러한 앞에 뭔가 의무감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때 심지어 놀이조차도 철장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는 놀이가 더 이상 놀이가 아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니? 놀이가 나를 요것도 이제 보세요. 철장의 일부가 된다가 말하는 게 뭐다? 바로 놀이가 나의 존재를 더 이상 표현해주지 못하게 된다는 지문의 주제랑 또 연관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이제 우리가 신유형에서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그지? 신유형으로 밑줄 봤을 때 시사하는 바를 쓰시오. 무조건 지문의 주제라고. 신유형은 지문의 주제 골라주시면 돼요. 참 별거 아닌데 항상 어렵겠습니다, 그지? 자, 이 단어 하나만 챙기자. consciousness는 의식이라는 뜻이고요. conscientious 얘는 혹시 압니까? conscience 얘는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뜬금없지, 그지? 의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자기에 대한 표현이 되죠. 양심은 지금 뜬금없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이것도 상당히 어렵죠. 자, 키워드 이거예요. 명명오류. 명명오류. nominal이란 게 여기 이름을 붙이는 이란 뜻이고, fallacy가 error랑 똑같아요. 오류, flaw 다 같은 뜻. fallacy 오류. 명명오류 뭔지 기억나니? 옛날에서 까먹었나? 명명오류가 뭐야? 뭐는 뭐뭐다 라고 정의 내리고 그 이름 안에서 얘 성질이 다 설명된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명명오류예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 명명오류의 한 가지 측면은 명명오류가 뭔지 동격으로 설명해요. 이것은 오류인데 대디하라고 믿어버리는 오류예요. 뭐라고? 바로 레이블, 꼬리표, 이름표, 호칭 다 돼요. 그 이름이, 그 호칭이 설명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오류. 다시 말해서 얘는 A야 라고 이름 붙이면 얘는 A라는 거에서 얘의 성질이 다 설명이 돼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이게 오류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 이게 A가 여기서는 A지만 다르게 쓸 수 있거든. 근데 이걸 A야라고 해버리고 얘는 A로 다 설명돼. 딴 데 가서 A로 하면 돼. 라고 하는 게 명명오류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구체적 예시가 나오고. 자, 그러한 명명오류는 바로 위험입니다. 어떠한 위험이냐? 동격이에요. 바로 사용하는 위험인데 일상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일상적인 단어들에게 과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명명오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뒤에 나올 예시를 미리 설명해 드릴게. 과학에서 이론이라는 게 있죠. 이론, theory, 그죠?
과학에서 이론이라는 건 언제 이론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 반드시. 그게 여러 실험으로 증명이 됐거나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됐을 때 거기다가 이론 붙일 수 있죠. 그지? 진화론 같은 거 다 증명된 거 아니야 일부. 그지? 그 이론을 붙일 수 있다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이론이라는 말을 쓰긴 쓰죠. 잘 쓰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찬우가 단어를 잘해요. 그래서 야 찬우가 너만의 단어 외우는 이론이 있니? 라고 일상적으로 붙여 쓰잖아. 그지? 뭔가 이제 되게 반복적으로 잘할 때. 근데 그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거하고 과학에서 쓰는 이론은 사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라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단어를 외우는 너만의 이론이 뭐야? 라고 썼다고 해서 이 이론이라는 건 진짜 뭐 데이터가 있는 거야? 그거 아니죠. 내가 그냥 갖다 쓰는 거지. 그지? 그냥 뭐 잘하네? 하면 이론. 뭐 너만의 뭔가 생각이 있구나? 이론이라 쓴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여기서 파악한 이론이라는 개념을 과학 분야에 가서 무조건 다 이론이라고 붙이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명명으로 돼 이런 얘기예요. 일상적인 어휘를 과학의 언어로 갖다가 딱 갖다 붙이면 안 된다. 명명 오류다. 왜? 그럼 봐봐. 과학에서는 확실히 데이터가 확보되고 검증된 것만 이론을 붙이죠. 내가 평상시에 쓰는 이론이라는 어휘를, 일상적인 이론이라는 어휘를 과학에 갖다 붙이면 개나 소나 다 이론이 되잖아. 그럼 뭐야? 과학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명명 오류를 범하지 말아요. 주제 뭐라고? 바로 명명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문제가 뭐기 때문에 과학적인 이해에 있어서 너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주제가 돼요. 자, 봅시다. 그 다음. 자,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요. 자, 이러한 명명 오류는 자주 disastrous, 뭐라고 이거 여러분? disaster란 명사의 형용사죠. 재앙과도 같은, 대단히 나쁜이라는 뜻이고, 동의어를 우리가 두 개 그때 외웠었죠? 여러분 단어 정리가 되어 있고, 뭐가 있어요? disaster의 동의어, catastrophe가 명사고, ice가 붙으면 얘랑 동의어죠. 재앙과도 같은, catastrophic 이라는 단어 외웠었고, 하나 더, 또 재앙, calamity라는 단어가 있고, 요게 OUS가 붙으면 같은 형용사가 돼요. 재앙과도 같은, 대단히 나쁜. 자, 이것은 종종 재앙과도 같은 효과를 영향을 미치게 돼요. 바로 이끄는 부주의한 대중을 저 오해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학적인 오해를 불러온다. 자, 이제 예시를 봅시다. 단어들인데 예를 들자면 이론, 법, force, 힘과 같은 단어들은 의미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discourse가 이야기, 담화 이렇게 돼요. 일상적인 언어에서 뭘 의미하지 않냐? 그것들이 과학자에게 의미하는 걸 일상적인 의미에선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야. 이론 아까 설명됐죠? 법도 마찬가지지, 그지? 야,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할 때 그 법칙이라는 게 넣어 붙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야? 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 법이 그 법이야? 아니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힘도 마찬가지. 야, 너 힘 세다. 그때 정말 힘 세다, 근육기 힘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물리학에서의 force는 뭐예요? 이건 인력, 청력, 중력 이런 걸 말한다고. 두 개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쓰지 마라. 명명으로 범하지 마라.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잘못되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잘 봐. 이건 좀 상식이 필요해요. 다윈의 진화론에서의 성공. 자, 보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의 성공은 뭘 말하니? 뭐 돈 잘 버는 거, 행복한 거, 1등급 받는 거, 서울대 가는 거, 그죠? 일상 언어에서 성공은 그런 거라고. 근데 과학을 나타낸 다윈의 진화론에서의 성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해당 종이 바뀐 환경에 완벽히 적응해서 살아남는 걸 말하죠. 일종의 생존을 말하지. 이게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르다. 자, 다윈의 진화론에서의 성공은 똑같지가 않은데 바로 보세요. 데일 카네기가 누구냐면 미국의 인간관계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대인관계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의미를 말하는 거라고.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인생에서의 성공과 진화론이라는 과학에서의 성공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를 과학에다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런 명명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애들이 어떻게 알아? 데일 카네기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지? 이런 질문을 어렵게 해. 그 다음, 자, 피지시스트 누구라고 이거? 물리학자라고. 자, 여기에 물리학자에 있어서 힘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 말한 인력, 청력, 중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 단어는 안 되죠. 피지션은 왜 안 된다고 이거? 피지션 얘는 내과 의사라고.
지금 힘을 말하잖아. 의사를 말할 리가 없죠. 물리학자죠. 물리학자에게 힘이라는 것은 바로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는데 뭐와 정치적인 이야기에서 사용되는 힘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힘은 뭐예요? 이건 영향력 등을, 영향력이나 권력을 말하는 거지. 과학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예시를 드는 거야. 자, 근데 문장을 넣어서 해봅시다. 자, 근데 보세요. 노우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면 그러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해석은 잘 치면 한다. 자,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앞에서 명시한 이것들 중에 가장 최악은 바로 이론과 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명어를 정말 숱하게 많이 범하지만 그 중에 정말 많이 크게 범하는 게 이론과 법이라는 단어다 이런 얘기야. 내가 아까 예시를 둔 거야.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두 개의 단어들은 가장 폴이 극이고요. 형용사가 극과 극이라는 뜻이요. 극과 극의 정반대입니다. 설명을 해. 어떻게 정반대가 되냐? 그 뒤에 비행은 분사구문이에요. 뭐이면서 이론이라는 단어는 과학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개념이 돼요. 반면에 이 이론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는 vague, 되게 모호한 개념이 되죠.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그지? 일상생활 속에 야, 너 단어 외우는 너의 이론은 뭐야? 그냥 갖다 쓴 거잖아. 뭐가 기준 없지. 그지? 하지만 과학에서는 굉장히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데이터가 확보되고 검증됐을 때 이론을 붙이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론이라는 단어는 막 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과학적인 걸 갖다 붙이지 마라. 자, 그리고 법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뭐보다? 과학적인 개념보다는. 어디에서? 요게 생략된 거 앞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담화 속에서 법이라는 단어는 과학적인 개념이라고 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두 개에 대한 명명어를 범하지 말아라. 완전히 다르다. 자, 마지막 갈게요. 자, 이러한 차이점들은 lead to 야기시키는데 때때로 심각한 오해를 야기시키게 돼요. 두 개 사이에서 과학자들과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지지해주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니까 명명오류를 범하지 말아라가 질문된 주제가 된다고. 과학적인 이해를 멀리 잘 안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명명오류란 개념 자체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하나만 더 하자. 3번. 오늘 진도 나간 거 꼭 문제 풀어보세요. 필요하시면 워크북 달라 하시고 뽑아드릴 테니까 어법상 잘 풀어보시고 변형 문제 풀어보시고 해석 어려운 거 다시 보시고 키워드가 잘 잡히는지 보시고. 항상 뻔하잖아. 내신 대비는 지문 하나를 공부했어. 첫 번째 주제 제목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 어법상 지금 설명한 거 다 알고 있느냐, 연결어 뭐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느냐, 그지? 그 하나하나 다 곱씹으면서 동의어 뭐가 들어가느냐, 특정 문장이 들어갔을 때 그게 아까 도치 같은 거 영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씩 챙기면 그 지문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자, 마지막 하자. optimal 뜻이 뭐죠? optimal, 최적의라는 뜻이고 딱 맞는. 이 지문도 여러분들이 지문의 주제를 잘 잡으셔야 돼. 밑에 이제 이것도 보세요. 요 그림이 지문의 주제는 아닌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고,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유럽으로 그 흑인들을 데려갈 때 이런 식으로 데려갔다 그러죠. 화물 짐작 취급해서, 그지? 인간 취급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실어서 뭐 똥오줌 위에서 다 싸면 그 앞에 막 병균이 득실득실 돼서 절반은 죽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운반한 예시가 나와요. 그 지문의 주제는 뭐냐? 바로 흑인에 대한 무자비한 학대가 주제가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주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일단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고서 지문의 주제가 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있습니다. 최적의, 아까 emotion은 동의어가 뭐가 있다고? affect가 감정 정서라는 동의어가 된다고. 명사로. 최적의 감정 수준이 있는데 필수적인 뭐에 있어서 바로 증가된 학습이라는 얘기는 효율적인 학습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지문의 주제입니다. 첫 문장이 지문의 주제예요. 존나 어렵게 썼지? 이런 얘기야. 학습 효율이 좋을 만한 전제 조건이 뭐냐? 적절한 감정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적절한 감정이 들어가야 된다. 감정이 수업 내용에 딱 개입되게 되면 그건 되게 학습이 효율이 확 올라간다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서 뭐해? 흑인 노예의 요 당시 상황을 감정적으로
공감시키기 위해서 해당 상황을 밑에서 이제 그 상황을 꾸며주지. 그래서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야. 첫 문장이. 주제 잘 보셔야 돼. 흑인 노예 비참한 과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예시라고. 지문의 주제는 학습에 있어서 적정 수준의 감정이 큰 효율을 불러온다가 지문의 주제가 된다고. 첫 문장. 너무나 많거나 너무나 적은 감정은 줄이는데 대뇌 피질, 이렇게 두뇌를 머리 두뇌 학습 두뇌의 효율성을 줄여버립니다. 적절해야 돼. 자, 그다음 보세요. 얘도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 또 because가 원인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화, 책, 음악은 앞에 나온 적정 수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예시로 쓴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서 봐봐. 야, 영화 너네 지금 어벤져스 처음부터 저기 엔드게임까지 내용 다 기억하지? 그지? 왜? 적정 수준의 감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뛰어난 거라고. 그런 예시로 지금 영화를 든 거예요. 그 결과 책과 영화와 책과 음악은 트리거 아까 했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은 쉽게 기억이 되지요. 적정 수준의 감정이 들어가서 학습 효율이 확 올라가니까 기억이 오래간다. 자, 가장 최고의 수업이 있는데 인생에서 교실에서의 수업은 사역동사가 나왔습니다. 뒤에 죄다 동사원형 왔어요. 만듭니다. 당신을 웃고 생각하고 울게 만들어. 적정 수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수업이 최고의 수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예시로 가죠. 자,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원어브기 때문에 복수명사죠. 진짜 주어는 또 원이죠. 그리고 동사가 지금 어디로 갔니? 동사가 어차피 과거라 상관없구나. 자, 저의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없앴어요. 모든 가구를, 교실로부터 가구를 다 뺐어. 텅텅 비웠어. 이 배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텅텅 비웠어.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테이프가 이게 동사라고 테이프로 표시하다는 뜻이에요. 테이프로 표시했습니다. 스퀘어는 정사각형이죠. 조그만 사각형을 표시했어요. 사각형의 디멘전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뜻은 차원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선 면적이라는 뜻도 돼요. 디멘전. 자, 조그만 사각형의 면적을 테이프로 표시했습니다. 바닥에다가 자, 이 사각형의 면적은 represent 뭐라고? 나타내다, 표현하다, 대표하다. 나타냈는데 공간의 그 양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공간? 노예가 afford가 뭐죠, 여러분? afford가 두 가지 뜻. 첫 번째, 뭐뭐의 여유가 있다. 두 번째, 뭐뭐를 제공하다, 주다라는 뜻이라고. 노예가 제공받은 공간이 맞지.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배에서 제공받았던 공간을 나타냈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ing 운송했던 배인데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운송했던 배고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요걸 똑같이 겪게 한 거예요. 이제 요렇게는 아니고 이제 공간을 좀 표시해서 노예들이 실제로 있었던 공간을 감정이입 되게끔. 자, 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학생들은 보자. 자, sit 요건 뭐죠? 얘는 누구를 앉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PP가 돼서 학생들이 앉혀졌다가 되고 set 얘는 SITPP죠. 얘 뭐예요? 주어가 앉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쓸 수가 없죠. 수동태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앉혀졌는데 꽉 PP가 맞죠? 들어차진 채로 어디에? 그 학생들의 할당된 사각형 안에 뭐 동안에? 바로 그 기간의 지속기간이라는 이 수업시간 동안에 그 안에 빽빽하게 들어탄 채로 앉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인의 그 경험을 공감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할당된이라는 단어의 동의어 적어보세요. 할당하다라는 단어가 일단 assig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assigned가 되면 되고 하나 더 지정하다, 할당하다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 designate이라는 동사가 있고 pp가 되면 같은 뜻이 되고 designated, 할당된, 지정된. 하나 더 하면 allocate이라는 동사도 할당하다, 지정하다, allocated가 되면 같이 쓰일 수가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다른 지문에서 했던 단어니까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합시다. 할당된. 자, 이제 그 뒤로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자. make it이 아까 말했죠. 뜻이 뭐라고? 그냥 만들다가 아니라 해내다, 이루어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자, 우리는 struggle to는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면서 그걸 하긴 했어요. 그 전체 수업 시간 내내 말이죠.
그리고 궁금해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이 들어간 거라고. 도대체 어떻게 노예들이 비슷한 위치에 몇 개월 동안이나 있을 수 있는지. 자기들은 지금 1시간 남짓도 힘들었는데 감정적으로 적정 수준이 부여가 돼서 학습 효율이 올라가게 되더라는 예시예요. 제 고등학교 역사쌤은 만들었어요. 감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냈고 저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생생하게란 부사가 필요하죠. 바로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vaguely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모호하게란 부사죠. 그러면 학습 효율이 안 좋은 거지. 반대말이 안 되죠. vaguely의 동의어 또 뭐예요? 또 안 되는 거? ambiguously가 똑같죠. 얘도 안 되는 거지. 그치? vividly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학습 효율이 좋았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문의 주제와 이어진다. 지문의 주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흑인 노예 어쩌고 하면 안 돼요. 주제 뭐라고? 바로 적정 수준의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 이게 지문의 주제가 돼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진도 나가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다 푸시고 단어 필요하시면 단어 다 나눠드렸죠? 단어도 암기하시고 공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놔야 돼. 특히 숭실은 무조건 음평은 좀 범위가 적어서 여유가 있는데 숭실은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리 문제 다 푸셔야 돼. 수고했습니다.